경상북도 안동시 근교 작은 시골 마을에 석양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논밭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흙길 끝 낡은 기와집 한 채가 홀로 서 있습니다. 집 마당에는 빨간 고추가 멍석 위에서 햇볕을 받으며 말라가고 있고 담장 너머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선선하면서도 어딘지 쓸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오말수는 올해로 60살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까만 머리카락이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삽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 손에는 언제나 낡은 결혼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습니다. 금빛이 발해서 이제는 누런빛을 띠는 그 반지가 말순에게는 전부입니다. 그 사람, 도대체 왜 나를 두고 떠났을까? 말순은 마루에 앉아 멀어져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남편 강호석이 저녁 먹고 나서 잠깐 나간다며 집을 나선 그날 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편지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순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석이 저녁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도 호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1시, 자정이 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마루에 앉아 대문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웃집에도 물어보고 동네 어른들께도 여쭤봤지만 아무도 호석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고라도 당한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강물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산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온갖 상상이 말순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말순의 뱃속에는 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남편을 찾아 헤매느라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지만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30년입니다. 이제는 30살이 된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말순이 고개를 돕니다. 이웃집에 사는 수연입니다. 29살의 수연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수연에게 말순은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 수연아. 오늘도 왔구나. 저녁은 먹었니? 네,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엌 문짝이 또 삐걱거린다면서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수연은 말순을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와서 집 수리도 해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밭일도 도와줍니다. 때로는 말순이 직접 담근 김치나 된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명절이면 함께 차례상을 차리기도 합니다. 말순에게는 늦깎이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수연이 부엌 문을 고치는 동안 말순은 차를 끓여내어 왔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이 마당에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아줌마, 요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잘 지내지. 가끔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더라고. 젊은 사람이니까 일에 파묻혀 사는 거겠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할 뿐, 고향에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언제나 혼자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저녁 무렵 마을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댕댕댕 하는 종소리가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면 하루가 저물어 간다는 신호입니다. 말수는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바람에 말린 빨래에서는 햇살 냄새가 납니다. 수연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말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깁니다. 호석이 왜 떠났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더 큽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겠지. 말수는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돌려보며 중얼거립니다. 이 반지 하나가 그와의 인연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때로는 빼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반지를 빼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고요한 시골밤, 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말수는 이런 평범한 일상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찾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고요한 평화 속에서 혹은 고요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호석이 돌아올 것이라는, 아니면 적어도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며칠 후 수연이 평소보다 일찍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오늘 안동 시내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말순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수연은 계속 들고 온 종이들을 들여다보며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말순이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종이를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니? 혹시 중요한 서류라도 되는 거야? 아, 이건 시내 교회에서 나눠주던 전단지입니다. 부흥 집회 홍보용인 것 같은데. 수연은 주저하며 전단지를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부흥 집회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주최하는 집회 안내였습니다. 말순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전단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이런 전단지를 많이 만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전단지 한쪽 모서리에 실린 사진을 보는 순간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맞죠? 아줌마, 이거요. 혹시 아는 얼굴 아니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강유한이라는 이름이 그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그 눈매와 코의 형태는 말순이 기억하는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유한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도 덜덜 떨려서 차가 흘릴 뻔했습니다.
수연이 급히 찻잔을 받아들며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말순은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호석이 저녁을 먹고 나서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선 그 순간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순은 호석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연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네, 남편분이요? 그럼 아저씨가 살아있었구나. 목사가 되어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수연은 당황해하며 말순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확실하세요? 사진으로만 봐서는. 확실해. 눈매며 코며 다 똑같아.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틀림없어. 말순은 전단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호석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사다운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남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정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가 보지. 나를 버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나 보네. 말순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단지에 따르면 이 교회는 서울 외곽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부흥 집회도 대규모로 열리는 것 같았고 강호석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목사일 것입니다. 아줌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연의 질문에 말순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원망, 그리움, 분노, 안도감. 모든 것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은데. 수연의 제안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호석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호석은 말순이 기억하는 그 사람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주는 권위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는 거야? 나를 버리고 가서 목사가 된 거야? 말순은 중얼거리며 결혼 반지를 돌려보았습니다. 이 반지가 증명하는 한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호석을 만나러 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지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호석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을 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나 서울 좀 다녀올까 해. 어디를 가시려고요? 그 교회 말이야. 한번 가봐야겠어.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가시겠다는 말순을 말릴 수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혼자 가시기에는.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야. 말순은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깔끔한 구두, 그리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30년 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품이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호석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아예 모른 척 할까요?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에 현대식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수많은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고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내 남편 맞아요? 말순은 교회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호석이 어떻게 이런 큰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도 그 무리에 섞여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10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큰 십자가가 교회 앞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강단 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곧 호석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노래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만 다녀본 터라 이런 대형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강호석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깔끔한 검정 정장에 목사복을 입은 모습이 위엄 있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수염도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말순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이지만 분명히 호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호석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말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용서와 구원을 말하는 그 입으로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떠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을지 몰라도 가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무리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도 마음을 다잡고 강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호석은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나요? 호석이 말순을 보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강호석 씨 맞죠? 안동에서 오신 기억 안 나세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교인들도 궁금한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런 이름의 사람 모릅니다. 호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남편인데 모른다고 하다니요. 안동 출신도 아니고 제 본명은 강유한입니다. 아마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네요. 호석은 냉정하게 말하며 다른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니 이상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마 착각이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정말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말순은 교회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히 호석이 맞는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착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호석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앞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말순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호석이 맞는데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말순은 교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뒤편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은혜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교인들이 예배 후에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호석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몇몇 교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오늘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로웠지? 맞아요. 강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하세요. 그런데 아까 예배 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말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봤어요. 목사님이 모른다고 하시던데. 신기하네요. 목사님처럼 유명하신 분을 다른 사람과 착각할 리가 있나? 여성들의 대화를 듣던 말순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강 목사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저는 처음 이 교회에 와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강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이 교회를 맡으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여러 교회를 거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말순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연세 많은 여성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린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최 집사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온 지 꽤 오래됐어요. 목사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최 집사는 말순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님에 대해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무슨 의문이요? 그 인간 가짜예요. 목사 행세하는 거 처음이 아니에요. 최 집사의 말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라니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 재정팀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학력이나 경력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신학교 이름도 바뀌고 전에 심우했던 교회 이름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최 집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요한이라는 이름도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교회 오기 전에도 다른 이름을 쓰셨던 것 같거든요. 말순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호석이 이름을 바꿔가며 여러 교회를 돌아다닌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재정 사용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용도로 교회 돈을 쓰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워낙 잘하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저 혼자만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최 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상한 건 여성 관계예요. 혼자 사신다고 하시면서도 몰래 어떤 여성과 동거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동거요? 네, 교회 근처 아파트에서 중년 여성과 함께 사는 걸 본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독신이라고 하세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가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목사님이 가족이 있다는 걸 완전히 부정하고 계세요. 가족을 부정한다고요? 네, 결혼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부인분 같으신데 최 집사의 말에 말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호석이 자신과의 결혼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존재까지도 말입니다. 그럼 정말로 저를 모르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과거 자체를 없던 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최 집사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목사님의 가족이세요? 네. 30년 전에 헤어진 아내입니다. 아들도 있어요. 세상에. 그럼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네요.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석이 단순히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왜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속은 사람 중 하나거든요. 목사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런 비밀들을 알고 나니 실망이 커요. 진짜 목사님인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최 집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시면 말수는 교회를 나서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호석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알던 그 호석이 맞는 걸까요? 최 집사와의 대화를 끝낸 후 말수는 교회 근처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호석이 자신과 아들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주변은 조용해졌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교회 뒤편 작은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면 뭐가 남았겠어. 내가 뭘 위해 30년을 버텼는데.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30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세월들이 말입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호석이었습니다. 교회 뒷문으로 나와 주차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망설임 없이 일어나 호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말순의 목소리에 호석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만이 마주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분이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강호석 씨,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강유한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착각이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히 내 남편 강호석이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요? 당신, 날, 아들까지 버려놓고 목사 행세하며 살았어? 호석은 한참 동안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른다고요? 정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말순이 손목에 결혼 반지를 벗어 호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반지 기억 안 나요?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이 끼워준 반지예요. 호석이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말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분명히 젊은 시절의 호석과 말순이었습니다. 호석은 그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럼 나와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호석은 오히려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인생에서 탈출한 거요. 당신은 날 질식시켰어. 나한텐 교회가 구원이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호석을 질식시켰다고요? 자신이 호석에게 짐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질식시켰다고요? 내가 언제?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그 생활이 지겨웠어요. 가난하고 막막한 현실, 끝없는 책임감.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호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린 거예요?
임신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고 그때는 젊었어요. 철이 없었다고 할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가족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서 그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 좀 낮추세요. 누가 들으면 어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호석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돈이요? 아니면 복수? 저는 그냥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저는 강요한이고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도? 무슨 아들을 말하는 거요? 저는 결혼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 말에 말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석이 아들의 존재까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었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과거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다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나요? 호석은 대답하지 않고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호석의 뒤를 따라가며 매달렸습니다. 호석 씨, 제발 한 번만 진실을 말해봐요. 하지만 호석은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말수는 차 앞에 서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가지 마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하지만 호석은 망설임 없이 차를 빼냈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차가 사라진 후 말수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말수는 교회 앞에서 실신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말순이 병원에서 눈을 뜬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정신이 드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수연아, 내가 왜 여기에? 말수는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병실, 링거가 꽂힌 자신의 팔 그리고 호석과의 마지막 만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줌마가 교회 앞에서 쓰러지셨대요.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온 거예요. 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호석과 만난 일 그리고 그가 자신과 아들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은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그렇게.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알던 호석이 아니야. 며칠 후 말순은 퇴원해서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그동안 돌보지 못한 채소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김노인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김노인은 호석이 사라진 당시부터
이 마을에 살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말순 씨, 몸은 괜찮은가? 서울 갔다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네, 이제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노인은 작은 나무 상자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말순 씨, 이거 호석 씨가 안동에 남기고 간 거예요. 호석 씨가 남기고 간 거라고요? 말순은 깜짝 놀라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호석 씨가 사라진 후에 집을 정리하러 왔었잖아요. 그때 이 상자를 발견했는데 혹시나 해서 가져다 두었었어요. 이제라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김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순 씨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까먹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창고 정리하다가 발견했거든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통과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호석의 글씨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순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말순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석이 떠난 이유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호석의 절망적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이 호석에게까지 빚을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말수나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다. 너와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다.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호석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너와 아이가 안전할 것 같았다. 호석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그 후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서 몇 년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너는 이미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석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첩에는 호석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말순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이는 잘 살고 있을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보고 싶지만 다가갈 수가 없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아, 언젠가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할 날이 올까? 넌 나를 기억하지 않기를 바래. 그래야 너도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말순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호석 씨는 나를 사랑했던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 만난 호석은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요? 왜 가족을 부정했을까요? 수연이 말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럼 아저씨가 일부러 모른 척한 건 아닐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말수는 편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지만 더 많은 의문만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호석의 진심이 담긴 글들을 보니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 호석이 맞는 걸까?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며칠을 고민한 말순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호석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편지에 담긴 진심과 교회에서 보인 모습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연도 함께 갔습니다. 혼자 가기에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정말 괜찮으세요? 또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실을 확인하고 정말로 끝내고 싶어. 말수는 호석의 편지들을 가방에 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주일 오전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수연도 그 무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호석이 자신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호석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호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말순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참회와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회개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호석의 시선은 계속 말순에게 머물렀습니다. 마치 말순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갈 무렵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의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제 남편입니다. 30년 전 저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 예배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일어서서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잠깐 예배 중인데. 호석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호석,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말순은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편지들 당신이 쓴 거 맞죠? 30년 전에 남기고 간 편지들 말이에요. 호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했다고 편지에 썼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점점 더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호석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말순을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게 사실인가요? 한 교인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강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백 명의 교인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말순의 모습을 보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석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진실을 말씀하세요. 또 다른 교인이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편지 중 하나를 펼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나 미안하다. 너와 아이를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 사채업자들이 너희에게까지 해를 끼칠까봐 두렵다. 편지의 내용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자 교인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호석에게 분노했고 일부는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정말 가족을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편지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교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호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오말순 씨의 남편 강호석이 맞습니다. 호석의 고백에 예배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30년 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호석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강호석이 아닌 강요한으로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 교인이 물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버린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아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호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말순도 아들도 배신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속인 삶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노가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짓말쟁이 목사 사기꾼이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교인들은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 집사가 물었습니다. 호석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호석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예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망하며 교회를 떠났고 호석은 강단에서 내려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아, 정말 미안하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말순과 호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미안하다. 호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간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혼자 아이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나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호석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매일 너와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돌아가고 싶었어. 정말 많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너는 이미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잘 살았다고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생각 안 하고 사는 날이 없었다고요. 혹시 사고라도 당했나?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가? 매일 걱정했어요. 호석은 말순의 말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목사가 되어서 편안히 살고 있었군요. 편안하지 않았어.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 그래요? 그럼 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말순의 질문에 호석은 한참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무서웠어. 너를 다시 만나는 게.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당신의 체면이 우리보다 중요했던 거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호석이 급하게 해명했지만 말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말순의 말에 호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미워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말순아, 30년 동안 당신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나만 힘들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수는 손목의 결혼 반지를 빼내어 호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내려고 해요. 호석은 그 반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수나 나는 정말 받으세요. 이제 우리 사이는 정말 끝이에요. 결국 호석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말순의 손목에 있던 그 반지를 말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자랐어요. 당신 없이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만나볼 수 있을까? 아들은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굳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호석이 목사직을 사임하고 많은 교인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은 사회복지시설로 바뀌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안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말순을 엄마처럼 모시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순의 마음에는 이전과 다른 평화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호석이 안동 근처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수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목사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봉사자로서 말입니다. 말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호석을 만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 너무 늦은 깨달음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편지를 쓰면서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해방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빨갛게 물든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아줌마, 차 한잔 하실래요? 수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든든해. 제가 더 고마워요. 아줌마가 어머니 같으셔서.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저녁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말수는 문득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없는 손목이 이상하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별을 한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순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호석에 대한 원망도 그리움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픈 추억이지만 그것도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말순은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더 이상 호석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말순은 진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